정부 출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주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AI, 디지털,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시간, 함께 길을 묻고 답을 찾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 강연 한 분하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두 분의 주제 발표자님을 모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흔쾌히 맡아주신 변창흠 세종대 교수님께서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제주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시고요. 또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나 제주의 상황을 볼 때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동안의 경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제 발표자 두 분께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강영준 박사님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김한기 박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제주 지역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에너지 전환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비드 이후에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저희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고요. 오늘이 딱 7일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잘 분석하고 또 진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7일 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은 인수위도 없이 100일 만에 정책 공약을 확정하고 각 지역의 공약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급히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다는 이유 때문인지 남쪽에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많은 정책의 시험적인 연구 장되고요. 또 저희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민선 8기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 이슈들이 저희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을 좀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저희 도의 미래에 잘 적응하도록 할지 오늘 그 논의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전국에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지만은요, 저희 제주연구원은 제주와 제주도민의 안정된 삶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엄격한 탐구,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제주와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서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제주 경제가 민생에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이 더 기본적인 삶이 영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제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일 만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유영국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은 우리 제주의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약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도정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에 맞춰서 지역 전략 과제와 주요 현안이 국정 과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 설치 같은 지역 분권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관광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을 국정과제에 연계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 정부에서 제주 지역 주요 정책 공약이 다양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주 정책들이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확대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책 실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주도의 비전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논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 삼아 이번에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들 한번 좀 살펴보고 지금 이제 제가 절박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한국 구조 자체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사회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살고 있으면 점점 추락해 버릴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선거에서 공약이라고 나오지만 그야말로 공약은 한번 제시하는 데 불과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공약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각 자치단체 장분들 또는 의회 분들이 각각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당과 무관하게 공약을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영향은 받지만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이 대통령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전과 전략 또 공약을 보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정책에 대해서 대결이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약에서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실제 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거냐를 같이 고민해 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참 감히 피크 코리아란 말을 꺼내는 게 참 외람스럽지만 피크라는 거는 정상이잖아요. 피크 코리아라는 거는 끝이 도달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 점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든 어마어마한 이제 혁명을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산업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글로벌 국력 순위, 경제 순위에서 10위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이룬 국가는 뭐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 뭐 몇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계기마다 끊임없이 이제 민주화 혁명을 했고 결국 이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비태 혁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서 이 성과를 만들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ICT 기술 쪽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에서 다 세계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보급률, 인프라, 인터넷 속도, 뭐 대응 역량, 요즘 뭐 챗GPT도 AI도 활용 능력이 전 세계 인구가 우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2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로봇도 그렇고 전자참여지수 모든 측면에서 1위고 그다음 문화 측면에서도 K 드라마, 음식 뭐까지 뭐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 코리아란 말이 정말 너무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칼럼에만 한 10개 이상의 피크 코리아란 칼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크라는 게 그러면 어느 시점이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019년, 20년이 피크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피크를 넘어섰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인구도 요때 이제 2020년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게 2019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출생하고 사망자가 바뀌는 순간도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GDP도 2020년, 21년이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에 14위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20위까지 쭉 떨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인구가 계속 커지고 개발도상국이 인구 많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처음에 이 얘기는 이제 블레드 그로스만이라는 사람이 자펜 타임스 뭐 그 편집장도 하고 뭐 이 양반이 아베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야 우리를 그렇게 하더니 일본에서 지금 피크 코리아를 갖고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피크를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 통계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거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인구가 1085만입니다. 요거는 이제 50년 후인데요. 50년도 아니죠. 3153만이잖아요. 저위라는 거는 합계 출산율 1.02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이 0.75 그죠? 재작년이 0.7입니다. 그러면 3천만이 안 되는 거고요. 1,000만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민이 있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뭐 출산이 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까지 걸로 보면 지금 1,000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몰라요. 처음 들으시잖아요. 정말 이거를 국가적인 위기로 보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말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는 이 자체가 아젠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출산을 하질 않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봤던 우리의 혁명이 있지만 또 불행한 측면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실패라고 봐요.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그 불평등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가장 커요. 자산의 80%를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하고 요 밑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자산의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서 한 3, 4위 되잖아요. 저렇게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제가 계산해 본 건 한 2,000조쯤 되고요. 다른 데는 뭐 한 400조, 500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로소득 자본주의라 해서 다 그렇습니다. 일부 뭐 제가 알기에 핀란드라든지 프랑스도 조금 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 전 세계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률, 그다음 낮은 행복도 합계 출산 낮은 이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다른 소득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데 자산 불평등이 특히 심하고 공간 불평등은 뭐 전 세계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점의 중심이 이제 서울에 있고 이게 마치 우리가 계급이나 신분이란 거는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너는 어느 계급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떨쳐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마치 공간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디 사세요 할 때 어디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를 꿈꿀 수가 있냐? 정말 열심히 살아도 평생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를 갈 수 없다면 그거는 계급이죠. 그거는 신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장소가 신분이 돼버리고 어디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돼버리면 이게 살만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젊은 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해져 버린 거잖아요.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돼버린 거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이 비싼 주택이 돼버리고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갈등입니다. 전 세계 갈등의 1위에 한국이 있어요. 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이 갈등을 극복해 주는 게 바로 정치인데 정치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갈등을 해소해 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개편을 해야 되고 이번 정부에서 5극 3특을 처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의 분권 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좀 세종 행정수도도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제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이라 그러면 계급이나 신분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주는 딱 예외예요. 제주는 이 신분을 알 수가 없어. 그죠? 제일 높기도 하고 중간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사십니까? 그럴 때 뭐 어느 동네다 그러면 아 거기 딱 그러는데 제주 그럼 와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열화 계열 그죠? 위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환경이나 역사성 이것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과 사람들에게 신비감, 로망을 주기 때문에 이거가 우리에게는 어느 지역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또 제주는 분권 자치를 처음으로 했던 시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헌정 개헌을 통해서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시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제주죠.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특별자치도로. 그래서 이 역사성, 문화성, 특수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자치를 했더니 성공하는구나, 만족하는구나, 부러워하는구나, 그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만 있는 산업, 에너지, 주거 이 경쟁력을 가져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화 상품화가 돼서 있는 이 가치를 넘어서는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주의 주택 그러면 아 거기는 주택이 특별히 싸고 공동체가 발달됐고 어떻다. 산업 그러면 아 거기는 그 산업 엘리트들은 거기 가야 된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AI 산업, 문화 산업, 데이터 산업, 재생에너지, 복지와 건강 관련 산업은 제주도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다고 해서 하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잘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를 만들어내서 그 모델을 보러 제주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아 제주도에 어디서 그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을 제가 이번에 준비한다고 꼼꼼히 봤습니다. 크게 이제 3개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회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정부로 가는 겁니다. 경제 성장, 경제 수석도 경제 성장 수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행복도 낮은 거를 극복하자. 뭐 이 3가지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성장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AI 3대 강국의 경제 성장률 뭐 3%, 그다음에 국력으로 세계 5위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5대 강국을 얘기를 하는데 경제 강국, 외교 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을 만들자 하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AI 강국, 그다음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벤처, 지역, 그다음 공정.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이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AI 쪽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공약은 제가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AI를 통해서 산업 혁신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디지털 국민 교육까지도 완전히 하겠다. 두 번째는 AI와 관련해서는 세계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특화 시범 도시를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최고 AI 인재 양성을 하겠다. 이거죠. 사실은 보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 하나쯤 하려고 하고 솔라시도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은 저런데 사실상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가 진짜 심각한 문제. 어쨌든 AI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양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력 지원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AI 미래 기획 수석 저걸 수석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AI 첨단 산업으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다음 집적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게 핵심 공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이제 거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균형 발전을 전 시군, 전 시도 이렇게 지역으로 분산했다면 이번에는 전략으로 찍는 겁니다. 5국 3특으로 중요한 지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구역 통합하겠다.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저 위에 고양,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 인구만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키울 때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 그다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것도 제대로 된 걸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다른 국립대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은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본사까지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다음 자치분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 정책은 제가 보니까 가격 억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그다음 생활비 중심으로 주거 정책을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플랫폼. 제가 주택만 공급해서는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다. 주택에다가 다른 기능을 결합해 넣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하다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자. 그걸 저도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가 많이 반영이 돼서 저기 보시면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기숙사, 임대주택, 부담 가능한 주택, 돌봄형 주택 수많은 유형들의 주택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제주도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 전략을 뭘 할 건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공약을 보고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약에 광역 공약으로 나온 제주 거는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탄소 중립 제주를 하겠다, 워케이션 센터로 만들겠다, 의료 기반을 하겠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가겠다, AI 인재를 만들겠다, 물류 혁신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약을 보면 21대 공약은 20대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AI 통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산업을 보면 공약에 제시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 농업, 친환경, AI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관광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AI와 관련해서 아리백과 관련해서 요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구상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AI는 인재 양성만 있거든요. AI 관련 산업은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들어지려면 인재 양성하는 시설이나 일종의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본사나 위성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거든요. 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리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고요. 요 집적화를 위한 시설이 있고 전담 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가 100조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럼 제주도에 얼마를 끌고 올 거냐? 그랬을 때 사람으로는 돈을 끌고 올 게 별로 없어요. 뭐 정말 몇십억이면 되죠. 근데 이런 시설 중에서 뭐를 끌고 올 건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인공지능 협회 이제 부회장 하시는 이제 여기 잘렸는데요. 정낙현 부회장하고 같이 얘기해 본 거는, 이분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런 집적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보다 에너지를 워낙 크게 쓰고 넓게 잡으면 몇십만 평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재생 에너지를 더 증가시켜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팝업 형태로 인공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주택, 로봇 훈련장,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기업 창업 기업들 센터들을 집적하는 이런 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연구, 창업, 제조와 교류가 다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주택하고 결합되는 이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얘를 어디 만들 거냐? 지금 이제 제주 첨단과학 1단지는 다 창갔고 2단지에 좀 여유가 있거나 그 주변 지역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훈련 시설들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건지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요. 휴머노이드는 지금 중국에서 1,000만 원, 뭐 3,000만 원이면 팔아요. 파는데 얘가 그냥 깡통입니다. 그래서 얘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 몸 동작이나 행동을 하나씩 훈련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7살 정도 수준의 동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훈련을 시키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에는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층짜리 빌딩마다 한 칸마다 얘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얘가 딱 가져오면 뭐 지가 알아서 커피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한 명씩, 한 놈씩. 그게 돈이 들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숙소 겸 이거 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짜투리 공원에 만들 수 있고, 뭐 주차장을 쓸 수도 있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창업 주택하고 연구소, 데이터 센터 훈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훈련 센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하이에 있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이 깡통에 불과한 애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쓸모 있는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K문화산업의 기지로 제주를 육성하면 좋겠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요즘 뭐 폭삭소가수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웰컴 투 삼달리, 이런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있잖아요. 드라마 창작자 연대 창립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에 정낙현 씨인데, 요 양반들이 지금 요즘 이제 OTT가 만들어지면서 넷플릭스나 이런데 영화를 만들 때 처음엔 좋았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쪽만 만드니까 드라마를 만들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된대. 성출도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웹 기반으로 AI 경쟁력이 승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로케이션 가서 막 수십억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영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AI랑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AI 진흥협회랑 연계해서 요걸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위치가 관계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작업할 공간을 여기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미국의 올랜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고, 일본의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스튜디오가 테마파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주판 AI를 위한 유니버시티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거를 실내 스튜디오로 쓰고 관광 테마파크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작자 출연자를 위해서 이쪽하고 협력을 맺어서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권 내가 인터넷을 다 뒤져가 봤더니 풍력이 지금 269메가와트인데 영량이요. 탄소 프리 아일랜드에서 한 2.3기가예요. 신안군 내 바구량 군수가 하고 있는 게 8.3기가 2기가입니다. 거기 비하면 제주도는 바람도 좋고 그죠? 그런데 왜 이걸밖에 안 할까? 제가 약간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도 지금 562메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열 바이오 패스 매스 이것도 지금은 아주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가 남으면 자꾸 출력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걸 갖고 아까 데이터 센터도 만들 수 있고 여기는 RE100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RE100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면 RE100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는 건 납품을 안 받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그 기업이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할 때 재생에너지가 충만한 데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도로 끌고 올 수 있지 않냐. 대기업 본사를 끌고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약에서 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 고령자 가구, 농촌 가구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제주도 주민들을 위해서 1인 가구, 청년주택 같은 공공기숙사, 민간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고 신혼부부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은퇴자 마을이나 고령자 주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지인을 위해서도 제주도에 가면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된다. 쾌적하게 저렴하게 좋은 공동체 있게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사전 약정형 매입 내주택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창업 근로자용 전용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제주도에 몇 개 지금 이제 저지 문화예술마을, 동백마을, 조천리, 오시리 협동조합 주택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제주도에 막 수백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 그러면 이런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 도시다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은퇴자 주택으로 이 대학에 있는 UBRC 유니버시티 베이스드 뭐 리타이어 센터나 CCRC 같은 은퇴자 마을을 집중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 산업이 노인 관련되는 요양 상품, 노인 관련되는 시설 이 발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은요 사뉴라든지 전자기업들이 노인 제품을 만들어요. 우리는 노인 제품 만드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 인구는 우리도 지금 10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 기업들이 어디 와야 되냐? 제주도 와도 되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노인 관련되는 서비스, 용품, 건강 관련되는 연구, 재활 할 때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업을 저는 제주도의 전략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좋은 주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만드는 방법이 매입 약정의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성북구의 도전숙, 금천구, 뭐 동작구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폐업했던 임대주 호텔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돌봄 서비스랑 결합한 주택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했던 지원주택, 홀몸 어르신주택, 동작구 모자가주택, 해심당 이거 제가 LH나 FH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만들 때 처음부터 돌봄이 결합된 주택을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공약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주거 플랫폼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주거 플랫폼이란 거는 주택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자는 겁니다. 돌봄, 일자리, 복지, 혁신 기능이 결합된 주거 복합 단지를 만들면 이게 이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에너지 제로 주택, 그다음에 창업 플랫폼, 그다음에 노후 청사 복합화 이건데요. 제주도에도 동사무소, 면사무소 있잖아요. 이 사무실을 제가 SH 때 한 겁니다. 요렇게 된 거를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이 되고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요. 위에 행복주택을 만드니까 임대주택을 확보하니까 땅값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하고 주택도시기금만 해도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LH나 뭐 아니면
그 제주공사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죠. 그 모자라는 거는 도에서 좀 지원해 주면 되죠. 아니면 땅이 있으면 이렇게 넓게 이 방이동인데요. 종합센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 복합 마을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중앙 정부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앙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수요를 억제하겠다 해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수요 억제로 투기를 억제한다고 세금을 매겨봐 규제를 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금리를 정부가 마음껏 못 정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같이 하니까 유동성이란 게 또 쉽게 되질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의 몫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택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이제는 주거복지의 총괄 책임은 제주도가 진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직접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국토부에서 주거종합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제주 주거종합계획을 할 때부터 제주도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주거정책위원회도 그냥 지금은 공급계획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주도에 정말 명망가들 전문가들 모셔가 주거정책 심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수요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형의 주택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제주형 주거급여가 필요한 거죠. 청년주택은 뭐 얼마를 준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거급여를 줘도 임대료 보조금요. 줘도 관리비는 안 주거든요. 그 관리비를 제주도 좀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형 임대주택, 제주형 주택 개발 이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주 모델은 참 배울 게 많아. 이래서 전국에서 각 공공지자체가 여기 찾아오는 그런 제주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뭐 UAM, 뭐 자율자동차, 뭐 희한한 교통수단도 바뀌었고요. 생활수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재택근무가 10에서 한 15% 되거든요. 우리는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화를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정부가 AI에 대해서 100조 원 투자 의지를 보냈고 R200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잖아요. 그다음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5국 3특으로 분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주도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라는 말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연한 계기예요. 우연한 계기로 누구를 탁 만났는데 그걸로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페니실린 같은 게 발견된 것도 그거죠.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뜻밖의 발견을 해낸 지혜로운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요. 얘가 작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면요.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는 오지만 대부분은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열린 태도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아차 이거다 하고 맞는 사람, 그거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본인 또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주도가 아까 본 것처럼 정부가 AI, 문화, 재생에너지로 집중하는 시기에 분권 다 제주 거잖아요. 자, 이거를 할 이 시기에 딱 우리가 와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딴 동네에서 찾아가겠죠. 그때가 참, 그때 잡을 걸 딱 지금 그 타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서열화가 신분화를 뛰어넘는 제주형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와 승패가 아닌 다양성과 독창성. 어디 무조건 승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대학은 서울이라가 아니라 특정한 전공이 있는 거. 주택은 어느 지역은 몇 억 이게 아니라
제주만의 바람 향기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AI 시대의 혁신 인재는 제주로 모여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형 이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저는 제주형 산업으로 문화, 데이터,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만들어냈어야 되고 얘가 직접 작동되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요. 무슨 산업이냐 그러면 제주는 관광, 농업 맨날 그 얘기. 그걸로는요 대박이 안 납니다. 정말 대박이 안 나요. 그리고 온 도시가 나라가 전부 관광지가 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AI, 디지털 산업, 문화, 예술, 공연, 테마파크, 영상 기술을 만드는 이런 산업, 재생에너지 활용한 아리백 산업, 휴양, 건강, 돌봄 이걸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 이런 데 특화되는 산업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오래 가고 이래야 제주만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저는 제주에게 기회다. 왜냐하면 제주가 정부가 AI 100조 투자한다 그랬고 재생에너지 집중한다 그랬고 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표 지역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역이 제주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딱 한 분만이라도 감동을 하고 좀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